안녕하십니까. 현대사포럼 대표 이선기입니다. 오늘은 1950년 11월 25일 미 부군단 개천에서 중공군의 참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거드 장군은 중공군의 유엔군의 공격을 대비하기 전 한만 국경을 진격하여 조기에 한국전을 종결 지으려고 유엔군 북진을 서둘렀습니다. 11월 22일 미 구군단은 사령부를 순천에 두고 2사단을 군우리에 25사단을 청천강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군우리는 평양 위에 그죠? 그리고 청천강은 훨씬 평양에서 더 우측이고요. 그리고 미 2사단은 군단 우측에 온정을 거쳐 초산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고, 미 25사단은 군단 좌측을 맞아 벽동을 점령하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동, 초산, 그리고 국군으로 하여금 이제 강계, 그리고 좌우에는 이제 해병대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해산진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탈환하려고 공격 중에 있습니다. 11월 24일 미 구군단은 아침 8시 한만 국경을 향해 힘차게 이제 전진을 했어요. 칠먼지 고기도 잘 드시고, 메거드 장군은 미 5 공군사령관 메이어 중장과 작전부장 우나이트 중장, 정부참모 올루비 소장, 민정국장 우네이트 소장 등과 동경 주재 기자들과 함께 미 8군 사령부를 이제 방문했어요. 그리고 워커 중장의 안내로 미 1군단과 9군단, 미 24단, 4사단을 이제 순방을 했죠. 여기에서 1군단장 밀본 소장이 운산 지역의 적정이 예상보다 강하며 쉽게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중공군이 많이 있고 기병사단 8년대 이렇게 3대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북진을 해야지 그냥 갔다가는 큰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메거드 장군은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작전 개시 단계에서 지휘관이 곤란한 점만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나의 군력에서 미 육군에게 승리만 기록한 것만 바쳤지 패전은 없었다 고 말하면서 천금같이 귀한 밀본 중장의 군단장의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병사단 8년대 3대대가 그냥 한 800명 가까이 이제 죽은 것을 설명을 하고 좀 세밀히 알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 이 군단장의 보고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묵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메가더도 평생 군대 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거 보면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간에 나이 들은 사람은 이렇게 뒤에서 고문 역할을 하지 일선에서 싸우도록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워커가 하든지 스미스 미 해병 사령관이 이제 지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미 해병사단 스미스 장군은 참 똑똑한 사람이고 워커도 참 똑똑한 사람인데, 야 메가드가 저렇게 하니까 그냥 워커는 가슴이 터질 지경이고, 그리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지휘관 한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가드 말만 들었으면 그냥 한국이 통일될 건데, 이렇게 메가드가 트루먼이 메가드 말 안 들어서 그랬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메가드에 대해서 하고, 제가 이런 책을 썼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대해서 메가드가 나쁘게 썼는데 그걸 빼주면은 목사님 책을 그냥 5만 권 정도 책 팔아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역사는 사실대로 써야지 내가 책 5만 부 이렇게 팔으려고 그걸 수정하고 고치고 그러면 역사적 가치가 없던 나는 그냥 점심 때 라면 먹고 살더라도 책이 안 팔리더라도 내 쓰고 싶은 대로 저 사실대로 쓰고 마치지 그걸 수정하지 않겠다. 그렇지 지금까지 수정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항상 저한테 조언을 해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사람은 환경을 봐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에고집으로 살면 살기가 어렵다고. 살기가 어렵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메가드를 너무나 좋게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서 강연할 때 메가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아주 싫어해요. 싫어지만 이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어 비행기를 타고 신안주에서 압록강까지 순시를 하며 비행기 안에서 설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발표했냐면은 전 장병들에게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반격 작전이다. 병사들은 성탈전까지는 집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싸우자. 혹시 중공군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중공군이 오더라도 그냥 싸워서 만주까지 몰아내자. 그리고 북진을 시기하지. 성탕절까지는 뭐 이렇게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장병들이 싸울 의지는 없고 곧 전쟁이 끝나고 성탄절이 집에 올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자 미 병사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성탄절에 집에 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여 선문꾸러기를 가지고 전쟁대 갔어요. 그리고 차량으로 구경 삼아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는 의지는 현저하게 전혀 없고 마음에 들떠서 구경 삼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령관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싸우자. 중공군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중공군을 타면은 그냥 박살내라 막 그러고 전진하자. 이래야지 성탄절까지는 집에 간다. 그러니 군인들이 장군들이 싸움을 의지가 있겠어요. 미 구군단이 진격하기 위해 탱크 소리, 차량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고 부대의 길이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650대면 전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보통 전차는 간격이 50m, 40m, 50m 한 대씩이거든요. 그러면 650대면은요 끝이 안 보여요. 그냥 한 5km 막 6km 이렇게 이 정도 되어버리죠. 이렇게 많은 전차를 6사단, 7사단, 8사단 국군한테도 10대씩이나 20대 줘서 같이 북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많은 전차를 갖고 가면서도 국군하는 한 대도 안 주고 올라갔어요. 이런 거 보면 가슴이 터져요. 그래서 한국전쟁을 몇 번 내가 그만두려다가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쓰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군은 11월 6일부터 제2차 작전을 준비 완료해놓고 추운 진치 속에서 미군과 국군을 기다리다가 천지를 진동하는 전차와 차량 속에 이제 공격이 때가 왔구나 하고 진치 속에서 호수에서 나와서 미군 차량을 이제 구경했어요. 전차나 이제 보급 차량을. 이제 중공군이 40만, 인민군이 3만, 합쳐서 43만 명의 인민군과 중공군에는 즉시 비상 걸렸고 미군과 국군을 덮치기 위해서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참 이 43만이 산속에서 숨어 있는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리고 공중에서 아무리 촬영해도 사진 한 장 찍히지 않은 것이 기가 막히고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산속에서 추운데 어떻게 땅을 파가지고 숨어서 있었는지 참 이거 대해서는 참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중공군의 모태통 그 부하들 훈련을 참 잘 시킨 것 같아요. 미 2사단 38년대는 사단 우측에 23년대는 중앙에서 구장동에서 출발하여 운산역 온정을 향하여 이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 25사단 35연대, 27년대, 24연대는 운산을 향해 하루 종일 차량으로 진격을 해도 중공군이나 인민군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북쪽은 산악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량을 이렇게 하면은 참으로 고지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죠. 고지를 점령해가면서 중공군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가면서 전진해야 되는데 차로만 쭉 꺼내가면은 나중에 차 뒤를 막아버리면은 난리 나버리잖아요. 이런 위험한 이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25일 혹한 속에서 아침 일찍부터 미군은 이제 북전을 시작을 했어요. 미 25사단은 운산을 향해서 전전을 계속하였고 미 2사단은 지금 현재 동두천에는 미 2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2사단 9연대는 사단의 왼쪽에서 선두부대가 되어 희천 북쪽 5km 지점에 219고지 근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 25사단 35연대는 선두부대가 되어 운산에서 도로를 따라 이제 북진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9시가 되자 중공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미 9군단은 동시에 중공군의 저항을 받았고
12시경에는 미 이사단은 일단 시천 남쪽 2km까지 후퇴를 했어요. 미 25사단도 운산 남쪽 3km 지점까지 후퇴를 하고 해서 야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 하루 만에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서 뭐 그 자리에 있든지 후퇴를 하든지 이랬어요. 하루 만에. 밤이 되자 중공군은 달빛 아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처량하게 나팔과 피리를 불고, 그다음에 잠자던 미군들은 등골이 오싹하며 불안이 이제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안지에서 이렇게 항우가 초나라 장병들의 노래 속에 그냥 기절해가지고 잡힌 내용, 그 전법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중공군 40군은 시천의 미 2사단을, 39군은 운산의 미 25사단을 포위하고 각계 개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미군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순식간에 수류탄을 던져 미군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전차도 곡사포도 전투기도 소나무 쓰지 못하고 중공군에게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모태뚱의 육무기 전법은 접근전인데, 접근전은 딱 붙어서 늘어붙어서 찰떡같이 늘어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군의 최신형 전차도 공격을 못하고, 그리고 곡사포도 공격을 못하고, 미 항공기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중공군하고 미군하고 섞여서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 전법이 아주 그냥 미군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싸움을 하면은 미군이 이기는데 붙어서 싸움을 하면은 미군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 무기를, 현대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모태뚱이가 참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모태뚱 육무기론 전법은 참 연구할수록 기가 막혀요. 중공군은 길에 길게 늘어선 미군의 행렬을 중간중간 딱 토막내갖고 중간중간 잘라서 끝내버린 거예요. 전초가 쫙막 50대 100대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딱딱 잘라가지고 활병 던지지. 그 다음에 뭐 박격포로 쏘지. 그리고 막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막 수류탄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중간중 토막내지. 보병들 중간중간 토막내지. 후방을 공격해서 보급부대를 차단시켜버리지. 그러니까 당연할 수가 없죠. 미군은 사단과 연대 통신이 두절되고 연락이 끊겨 각 부대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미군이 상상도 못하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군은 산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며 공격하고, 미군은 밑에서 위로 올라보며 공격을 한 데다 밤이라 중공군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헛정질을 하였습니다. 중공군은 이러한 미군을 계속 박격포로 공격을 했습니다. 미군은 이미 후방의 포병대가 중공군을 소총부대에 의해서 이런데요. 그러니까 파괴되고 그 좋은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전차도 중공군의 계속된 박격포 공격에 질겁을 하고 있어 미군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포위망에 걸려 군단이 순식간에 전멸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중공군과 미군은 육박전이 벌어졌어요. 병사들은 하나는 붙잡고 한자는 죽이고, 그리고 찬떡까지 늘어붙으니까 전차도 공격을 못하죠. 박격포도 공격 못하죠. 곡사포도 못하죠. 비행기도 못하죠. 근데 지휘관도 어떻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늘어붙어서 싸움을 하니까 찰떡같이. 참 이런 전쟁은 미군도 처음 해보는 거죠. 11월 29일 날이 새자 그 만든 중공군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화약 냄새와 미 병사들의 처참한 시체와 부상자들 고통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가? 그리고 도망갔으면 어디로 도망갔는가?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어요. 이런 전쟁은 처음 해보는 거겠죠. 참 희한한 전쟁이죠. 이런 모태뚱 전법을 모르고 매가다가 지금 달라드는 것입니다. 미 2사단 9연대 3대대는 절반의 병사들이 죽었고 1개 중대 130명 중 살아서 움직이는 병사는 35명 정도요. 하루 만에 25, 24, 25, 26, 3일 만에. 그러니까 된당 얻어 터진 참편 때는 25일 날. 그리고 2대대는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남은 자들은 장교 9명, 사병 200여 명 정도 였습니다. 중공군에게 호되게 당한 9연대는 구장동으로 그냥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중공군은 일단 잠적하고 나니 한밤에 중공군은 호되게 당한 것을 잊고 미군은 중공군의 병력 규모나 포유 유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26일 하루를 중공군을 봤다 안 봤다, 싸웠다 안 싸웠다, 저것들은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저것들은 별것 아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 전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다, 저것들은 뭐 싸울 의지가 없다, 뭐 별로 평을 당한 거 26일 하루 종일. 그 좋은 시간에 26일 밤이 되자 중국군은 미군에게 벌떼 공격으로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곡국에서 무너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11월 27일에는 새벽에도 낮에도 중공군은 계속 늘어붙어서 육박전으로 공격해와 미군은 중공군을 물리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대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메가더가 자랑하던 비행기도, 메가더 자랑하는 전차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보고를 받고는 메가더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중공군의 맹산과 덕천을 점령하고 미 1군단과 9군단의 퇴로를 딱 차단했어요. 그러니까는 맹산 밑에가 이제 덕천이요. 덕천을 딱 중공군이 점령을 해버리니까 덕천 좌측에 덕천 위에가 이제 순천 위에가 이제 청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1군단고 9군단 밑으로, 그러니까 맹산 밑으로 해서 덕천으로 해서 밑에서 딱 포위를 해버리니까 이게 난리 나버렸잖아요. 중공군 38군 113사단이 개천 및 삼소리를 점령하여 미군을 포위하려고 하자 이때서 오커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113사단. 그리고 덕천이 중공군이 딱 점령을 해버리면서 이제 1군단과 9군단을 포위하려고 보니까 이건 그냥 난리 나버렸어요. 미 1군단은 청천강 남쪽 신안주 부근으로 즉시 후퇴라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24, 25, 26 3일 공격에다가 27일 날 후퇴 명령을 내는 거죠. 3일 만에. 참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워커 장군 후퇴 명령에 따라 정주와 태천에서 싸우고 있던 미 24단 대전에서 반파되어 버렸죠. 띵 소장이 이렇게 포유가 되고 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미 24사단과 운산의 국군 1사단 백선엽 사단장이요. 그러니까 백선엽 사단장이 만약에 이제 1사단을 주요하지 않고 6사단인 7사단, 8사단의 사단장이 됐으면은요. 백선엽 사단장도 7사단 신상철이나 8사단 이렇게 이성과 사단장 같이 아주 그냥 묵사발이 들 건데, 그래도 미군하고 같이 있어서 전차도 40대 보호를 받고 미군의 보호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크게 참패를 안 했는데, 이때 운산근방에서 많이 이제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했지. 만약에 6사단이나 7사단, 8사단 사단장이 됐으면은요, 백선엽 장군도 처벌받고 그리고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됐을 건데, 미군 군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전차 도움받고 보호를 받아서 크게 참패하지 않아서 이렇게 쌈을 자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군 1사단은 후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9군단은 군우리 안주 부근으로 이제 후퇴라 하고, 미 기병사단은 북창과 순천선을 확보하여 이 8군의 우측을 엄하라고 이제 이때서 명령 내렸어요. 그러니까 24, 25, 26 3일 만에 공격 3일 만에 청천강에서 이렇게 순천으로 후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11월 28일 밤 10시 워커 장군과 알몬드 장군과 극동사령부 참모들이 동경 극동사령부로 갔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워커나 알몬드가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 워커나 알몬드는 지금 막 분을 다투고 초를 다투고 시간을 다투고 작전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로 간다 하지만은 비행기 뜨고 내리고 또 동경에서 또 차로 가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허비를 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서울 와서 서울에서 회담하고 다시 가면 되는 건데, 다 동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는 워커가 알몬드가 다 동경으로 갔죠. 작전을 하면서 워커 장군은 그 자리에서 중공군의 병력은 적어도 2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군에 대비하고 북전하자고 그랬더니 뭐 중공군은 없다. 그러고 그냥 밀번
우리 군단장 이야기니까 나는 여태까지 전쟁 승리만 했지 패배가 없다. 그러고 그냥 군단장한테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가시더니 이게 뭡니까 하고는 그냥 워커가 그냥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6.25 때 3사단장 이영호가 이렇게 김일성한테 항의하듯이 워커가 몇 번 이렇게 메가더 장군의 작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3번이나. 여기서 이제 3번째요. 그런데 이렇게 뭐 중공군이 많이 있는데 그걸 대책을 세워서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고 밀번도 그랬고 이제 워커도 그랬죠. 20만 넘을 정도 같습니다 하면서 현재 전황을 자세히 이제 보고를 했죠. 그제서야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중공군의 정예부대가 대리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제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아니요, 성탄 때까지는 다 전쟁이 끝나서 장병들을 미국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나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국민들이 좋아했는데 이제 중공군에 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상에 중공군이 그 많은 중공군의 압록감을 넣어놓는 것을 어떻게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그걸 알고 북진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북진하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후퇴를 하느냐. 이런 전쟁 어디냐. 그냥 트루먼이 그냥 한 줄은 뛰면서 메가더를 이제 믿지 않게 됐죠. 여기서 이제 결국은 메가더를 사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트루먼에게 이제 생긴 거죠. 메가더 장군의 보고를 받은 합참본부와 트루먼 대통령 크게 이제 당황을 했죠. 그들은 중공군 대군의 압록강을 건넜는데도 몰랐단 말이냐고. 어떻게 미국 정부가 이렇게 허술하냐고. 메가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메가더 장군은 유엔군은 평양과 원산을 연한 적을 방어선으로 설정하여 우선 전열을 정비한 다음 다시 반격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러한 메가더 장군의 성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 쓰든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공격 3일 만에 국군 6사단, 7사단, 8사단이 붕괴돼 버리고 그리고 미군 1군단, 2군단이 그냥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후퇴하느냐. 그래서 메가더 말을 믿으려지 않고 이때는 이제 메가더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에 그 날리던 명성은 찬바람이 날려버리고 그리고 메가더를 해임시켜야 된다고 막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메가더 장군은 이때서야 미 8군 중공으로 포위망을 벗는 데까지는 철수하고 10군단은 함흥고 흥남에서 철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격 24, 25, 26, 27일 그리고 29일 날 전부 다 이제 철수라고 명령 내리니까 6일 만에 7일 만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전쟁이요? 10군단의 해상 철수를 위해 미 제9 공격 함대가 동원하라 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부근에는 모든 전함을 흥남으로 이제 집합시켰잖아요. 이제 29일 새벽 1시 30분 회의를 마쳤어요. 29일 날 24, 25, 26, 27, 28, 29 딱 6일 만이죠. 6일 만에. 중공군은 국군 2군단을 붕괴시키고 덕천을 점령하고 미군 후퇴를 차단하기 위하여 113사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일 만에 75km를 행군하여 개천 후방 용천 및 삼소리에 도착하여 미군 후방에서 미군의 퇴육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9군단은 기절할 지경이죠. 9군단 바로 우회죠. 덕천이. 중공군은 38군과 50군 주력으로 덕천을 점령하고 북창을 통해 순천으로 진격 미 1군단과 9군단의 후퇴기를 완전히 막으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었죠. 미 기병사단과 터키 여단은 국군 2군단을 돕다가 자기들이 호위될 것 같으니까 전력을 다해 순천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중공군 125사단은 저항 없이 산길을 따라 평양 및 곡산까지 그러니까는 평양 밑에 곡산이요. 곡산까지 중공군 125사단이 내려온 거예요. 미군은 지금 평양 위에 지금 순천에 있는데 평양 밑에까지 중공군이 와서 막 오라는 게 그냥 야단을 치니까 그냥 미군들이 기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숫자도 뭐
이미 중공군 125사단은 사람은 뭐 사단 10,000명 정도 되지만은 무기는 별것도 아닌데 막 뒤에서 요란하게 하니까 전방이 그냥 들들 떠는 거죠. 국군과 미군의 퇴로를 이중으로 차단하여 원거리에서 포위 선면하는 것 같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킨 게 이게 모태땡의 유무기전법이에요. 전방에서 싸우면서 후방을 조련해가지고 전방을 싸움을 못하게 하는 전법. 참 이거 연구 대상이에요. 참 이거 이제 아주 그냥 볼만한 작전입니다. 이게 미군과 미군 혼란이 이제 빠진 거죠. 이민군 2군 난로를 새로 편성한 제2전선 부대는 평강 금화까지, 금화면은 춘천 우회 금화거든요. 평강은 철원 우회 평강이고, 근데 철원 우회 평강, 그 다음에 철원 옆에 금화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덕천에서 1차 이제 포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평양 밑에서 2차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강 금화에서 3차로 이제 포위를 하는 거예요. 포위망. 그러니까 3중으로 그냥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고, 후방에서 호련하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미군들이 그냥 넋이 빠진 거예요.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민군 2구단으로 새 편성한 제2전선부대는 평강 금화까지 내려가 후방에서 보급선을 차단하고 3중으로 이렇게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주력부대는 평양 북쪽 청천강에 있는데 중공군과 인민군은 평양 남쪽 양도, 곡산, 평간, 금화에서 공격을 시작하니 메가더 장군은 이때사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모태동이가 이렇게 작전을 잘 세우는가. 그러니까 모태동하고 메가더고 작전을 보면은 메가더가 따라갈 수 없어요. 메가더는 비행기 탱크 무기만 의지해서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모태동은 그 기가 막힌 전법 작전으로 이제 메가더는 병신을 만들려고 그러죠. 바보를 만들려고 그러죠. 국군과 미군이 완전히 2중 3중으로 포위된 것을 메가더 장군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만 국경까지 진격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그만두고 미군을 살려서 후퇴시키는 것만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1월 29일 아침 메가더 장군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공군은 대거 남침으로 한국전쟁 조기 종결을 바라기는 힘든다. 유엔군은 총후퇴하라 하고 종전 진격 6일 만에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